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리그왕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0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 4억 2천만원이 이번 31회차로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살롱은 어제 프리뷰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31회차에 들어온 EPL 리그왕 팀들의 동기부여를 총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는 각 팀들의 경기력 분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번 회차 역시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실 수 있도록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잘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조합픽을 만드신다면 고등수 적중에 가까워지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23.3배의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어제 수요일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이 과거에도 미국 축구가 4대가 굉장히 잘 맞는 리그인데 이번 시즌에도 이렇게 미국 축구 리그 경기를 조합을 해서 프로토에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토 23.3배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다폴더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도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고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2무 조합, 3무 조합과 다폴더 고배당 조합 그리고 2배에서 3배의 정배 주력 조합까지 프로토에서 자신의 배팅 스타일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에서 양질의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만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토토 승무패 공통 최종픽 96,000원 혹은 64,000원보다 폴더 수와 구매 금액을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29회차에서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지금 보시는 24,000원 조합이 2등에 적중이 됐고 해당 조합픽을 참고를 하셔서 멤버십 킹등급 회원이신 청공님께서 29회차 1등에 적중이 되셨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 조합픽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추가 조합픽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1.6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독점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되신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고 축구와 야구, 농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올려주셔서 실제 적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 동영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농구와 야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농구와 야구 종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토토부장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분석 자료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 제외하고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 15위 에버튼 결과에 따라서 15위까지 순위가 상승이 되는 동기부여가 있지만 유럽 대항전 티켓을 노리는 뉴캐슬보다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나 동기부여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가 시즌 막판에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에서 3승 4무 1패를 거두면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핵심 공격수인 은베우머 선수와 요한의 위사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제 아무리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뉴캐슬 상대로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팀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브랜트포드가 뉴캐슬 상대로 4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좀 더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중요했던 맨유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유럽 대항전 티켓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것이 일단 승리를 걷어놓고 첼시가 미끄러져 주길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유럽 대항전 특히나 유로파리그 티켓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랭킹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홈에서는 12승 4무 3패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5승 2무 11패로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최근에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원정에서 보였던 성적인데 굉장히 무승부와 패배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도 프리미어리그 6경기 기준으로 2승 4패 수렁에 빠져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8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브랜트포드가 역습 실점이 5골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한 방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뉴캐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뉴캐슬 역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6골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브랜트포드 역시 최전방의 요한의 위사나 은베오모 같이 빠르고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을 앞세워서 역습 한 방을 보여준다면 브랜트포드도 충분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승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 대 노팅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전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둬도 이미 강등이 확정이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루턴타운 결과에 따라서 18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지만 어쨌든 번리는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 29점으로 잔류권인 1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18등 강등권 루턴타운보다 승점이 3점이 높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승점상으로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짓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골득실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루턴타운보다 골득실이 무려 12골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번리 상대로 대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패배를 당해도 워낙에 골득실이 12골이나 앞서 있기 때문에 루턴 타운보다 골득실에서 앞서서 1부 리그 잔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노팅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가장 깔끔한 것이 번리 상대로 무승부 혹은 승리를 거두면 깔끔하게 자력으로 1부 리그 잔류를 성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쪽이 좀 더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노팅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번리이고, 최근에 노팅엄 상대로는 6경기 3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번리가 제 아무리 2부 리그 강등을 확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시즌 마지막 홈경기, 그것도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홈경기이기 때문에 이 유종의 미를 위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노팅엄 입장으로서도 무승부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햄과 함께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9골로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2골로 꽤나 준수한 역습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번리가 의외로 역습 수비가 괜찮다는 점은 별로 좋지 못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22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팅엄 입장으로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상황에서 번리의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적다는 점은 이 노팅엄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 양팀의 맞대결 양상과 비슷하게 0대0 혹은 1대1 정도의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첼시 대 본머스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시즌 막판 유로파리그 티켓에 대한 가능성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승점 60점으로 6등을 달리고 있는데 5등 토트넘에게 승점이 딱 3점이 뒤져 있고, 이 골득실은 토트넘보다 3골이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마지막 경기 본머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만약에 토트넘이 셰필드 상대로 패배를 당한다면 이 첼시가 극적으로 5위를 탈환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획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뉴캐슬도 첼시를 승점 3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첼시가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첼시가 최근에 상승세인 것이 특히나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홈 경기에서 12경기 9승 2무 1패 굉장히 좋은 호성적을 보여줬고, 이 최근에 공격수 은쿤쿠 선수까지 부상에서 돌아와서 직전 경기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은쿤쿠, 콜파모, 니콜라스 잭슨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좋은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순위 등락에 대한 동기부여는 있지만 첼시보다는 확실히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브렌트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2 극장골 패배를 당했던 본머스이고, 그래도 본머스가 올 시즌 괜찮았던 것이 주포 공격수 솔랑케 선수가 리그 19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줬기 때문에 이 본머스도 솔랑케 선수를 앞세운 한방이 여전히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정 4경기에서는 1승 3패 기복이 있었던 본머스이고,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2승 1무 4패에 주춤했던 본머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의 경기력과 기세는 홈팀 첼시가 우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세트피스 득점력인데 첼시가 세트피스 득점이 12골,
그리고 본머스가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비슷한 수준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4골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팀인데, 이 본머스가 역습 득점이 5골로 역습 공격력이 준수한 팀이기 때문에 첼시가 공격 일변도로 나서다가는 본머스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가 홈에서는 12경기에서 9승 2무 1패에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력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특히나 유로파리그 티켓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는 첼시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홈빨까지 고려한다면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는 본머스 상대로 그래도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리버풀 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뒷심 부족으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3위가 고정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이기든 지든 3위를 확정을 지었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동기부여가 있는 것은 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마지막 고별전, 그것도 홈 경기 안필드에서의 고별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마지막 홈 경기이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성적이 14승 3무 1패로 현재 맨시티보다도 승점이 1점을 더 따서 홈 성적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마지막 고별전이자 마지막 홈 경기, 그리고 이번 시즌 우승은 실패를 했지만 안필드 홈 경기에서의 성적은 1등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 특유의 홈빨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하메드 살라나 누네스, 루이스 디아즈 같이 핵심 공격자들의 골 감각은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울버햄튼 역시 막판에 동기부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1승 2무 6패로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5경기에서도 2무 3패 승리가 없었던 울버햄튼인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는데, 올 시즌 울버햄튼이 귀신같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연패를 당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2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올 시즌 이전에 무려 4번의 2연패가 있었는데 그 2연패 뒤에 모두 승리 혹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꾸역꾸역 3연패는 없었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3연패 없다 패턴이 적용이 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떨어지는 동기부여를 고려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핵심 측면 공격수 네투 선수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해 있었던 울버햄튼인데 최근에 훈련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깜짝 복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네투 선수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울버햄튼이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황희찬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 마테우스 쿠냐 선수 역시 5경기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울버햄튼의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울버햄튼도 은근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득점이 6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울버햄튼이 역습 실점이 5골로 3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빠른 역습 한 방에 은근히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리버풀과 함께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상위권의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세트피스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0골, 기대 실점이 12.43골로 리버풀이라는 팀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불안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또한 황희찬 선수가 과거에 짤츠부르크 시절에도 리버풀의 중앙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를 앞에 두고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서 득점까지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은근히 리버풀을 상대로는 임팩트가 강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리버풀 원정에서 울버햄튼이 위르겐 클롭 감독의 마지막 고별전에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그래도 4번 경기는 리버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루턴타운 대 풀럼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루턴타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7위 노팅엄에게 승점 3점이 밀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골득실이 12골이 밀려서 사실상 골득실에서 밀려서 강등이 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턴타운이 그래도 만약에 풀럼을 상대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이 노팅엄이 번리를 상대로 엄청난 대패를 당해서 골득실이 좁혀진다면 루턴타운이 매우 기적적인 잔류를 이뤄낼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은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동기부여와 함께 기적적인 경우의 수 하나가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루턴타운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다시 2부 리그로 떨어진다면 언제 다시 1부 리그로 복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프리미어리그 시즌 홈 경기라는 점에서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경기를 뛸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 쪽 의욕이 상당히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패배를 당해도 최소 14위가 고정이 된 상황이고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됐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8경기 1승 3무 4패로 부진했던 풀럼이고 이 시즌 막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풀럼의 공격수 무니즈 선수가 최근에 리그 7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풀럼이 최근에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4골에 그치고 있는 풀럼이고 6경기에서 3경기가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이 풀럼의 원정 기복까지 고려한다면 이 루턴타운이 승리를 거두면서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아쉽게 노팅엄에게 밀리고 2부 리그 강등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래도 루턴타운이 좋은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4골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보여주는 팀이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 다음으로 제공권도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볼 수 있는 루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풀럼이라는 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맨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풀럼이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옆에 보이시는 세트피스 기대 실점을 보시면 12.83골로 기대 실점 자체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뉴캐슬 다음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2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정에서는 2승 3무 2패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3승 6무 9패로 굉장히 좋지 못한 원정 기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풀럼이고 양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 통계를 살펴드리면 당시에 풀럼이 점유율을 홈에서 78%나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점유율이 78%였던 것에 비해서는 기대 득점을 보시면 풀럼이 0.96, 루턴타운이 1.16 오히려 루턴타운의 기대 득점값이 더 높았고 빅찬스 횟수를 보시면 풀럼이 2번, 루턴타운이 3번으로 루턴타운이 비록 점유율은
수비력은 낮게 가져갔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공격의 효율성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풀럼을 상대로 그래도 루턴타운이 기적적인 경우의 수 하나가 남아있다는 점과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지면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 마지막 홈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기부여까지 고려한다면 그래도 루턴타운이 한번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루턴타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맨시티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무, 무승부 이변까지 꼭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서브픽에서 이 무승부 이변을 가져갈까 생각 중인데 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역습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가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 뒷공간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라는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역습을 가장 잘하는 웨스트햄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시티가 올 시즌 웨스트햄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웨스트햄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 한 방으로 선제 실점을 당했던 좋지 못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웨스트햄의 딸깍 역습 한 방이 나와준다면 이 맨시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살펴드리면 이번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깔끔하게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을 짓는데 만약에 웨스트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아스날이 마지막 경기에서 에버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승점이 동률이 되지만 아스날에게 골득실이 밀려서 우승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맨시티 입장으로서는 무승부 굉장히 최악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시티가 만약에 웨스트햄에게 패배를 당한다면 아스날이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그때도 아스날에게 우승 트로피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으로서도 이번 경기 반드시 깔끔하게 자력 우승을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맨시티가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 선수가 안아골절로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백업 골키퍼인 오르테가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르테가 선수가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에데르송 대신에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의 1대1 찬스 슈팅을 선방을 해내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기 때문에 이 오르테가 선수도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오르테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딱 8경기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고 선발로는 딱 4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승 트로피의 향방이 결정이 되는 이렇게 중요한 결승전 성격의 경기에서 이 오르테가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맨시티가 은근히 골문이 불안해질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르테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에데르송 선수보다는 이 발밑, 패스 능력, 빌드업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오르테가 선수가 만약에 발밑에서 패스 미스, 실수가 나오게 된다면 웨스트햄에게 허무하게 실점을 당하면서 맨시티가 상당히 이상한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오르테가 골키퍼가 올 시즌 출전했던 프리미어리그 8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3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프리미어리그 그것도 선발로 출전하게 됐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깜짝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된다면 오르테가 선수의 발밑 약점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당하는 그림도 맨시티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시티가 역습 실점이 가장 많다는 점, 웨스트햄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이 가장 강력하다는 점,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에게 선제 실점을 당했을 때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었다는 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떨어져도 이 모예스 감독의 고별전이라는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맨시티가 주전 골키퍼 에데르송이 아나골절로 이탈이 되면서 백업 골키퍼 오르테가가 출전하는 변수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맨시티 입장으로서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따를 경기이고, 그리고 맨시티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전무후무한 프리미어리그 4연패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3연패 팀은 있었어도 4연패 팀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최초의 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아스날의 우승 시나리오도 한번 가져가 본다는 입장에서 맨시티가 무승부로 부러지면서 아스날이 승리를 거두고 골득실에서 앞서면서 아스날이 극적으로 우승을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포함을 시켜서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셰필드 대 토트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 꼴찌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5등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셰필드에게 패배를 당한다면 첼시가 마지막 경기에서 본머스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첼시에게 골득실에서 밀리면서 5위 자리를 내주게 되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토트넘도 최악의 경우가 패배이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는 거둬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쎄한 패턴이 이 셰필드가 올 시즌 리그 7연패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도 6연패를 당했었는데 7연패 문턱에서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귀신같이 7연패는 없었던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 셰필드의 7연패 없다 패턴 역시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올 시즌 9월 달에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당시에 토트넘이 2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토트넘이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2골을 몰아치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은근히 셰필드가 꼴찌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토트넘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달 셰필드 상대로 1골 1도움을 넣으면서 역전승의 1등 공신이었던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 역시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 역시 리그 4경기에서 한 골로 주춤하고 있고, 무엇보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1승 3무 5패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무승부 정도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인 팀인데 이 셰필드가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두 번째로 적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고, 당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렇게 토트넘이 점유율을 70%나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28개 대 7골, 기대 득점 역시 2.12 대 0.66 으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올 시즌 토트넘이 6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그 6번의 무승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면서 7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4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 리그안 경기들은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